안녕하세요. 2024년 기출문제 3과목 화물관리 1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이죠. 일단 1번 보시죠. 등록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일단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 아닌 3년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등록 갱신 신청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해야 된다. 기간 만료 1개월 전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등록 갱신 대상 보세운송업자에게 유효기간이 끝난 날의 2개월 전까지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야 된다. 즉 2개월 전까지 안내문을 발송해서 첫 번째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 어떤? 갱신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갱신 절차. 이 두 가지 사항들을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 15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 15일 너무 길고요. 10일 이내에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5번 보시면은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일단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뭔가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또는 처벌을 받고 2년이 경과된 후에야 뭔가 다시 신청을 하거나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우리 관세법이나 관세청 고시 내용들에 나오는 것들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아니고요.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아직 뭔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등록을 다시 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에 3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 보시면은 수입화물 보세운송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입니다. 1번 보세운송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화물관리번호가 부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부여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2번 배차 예정 내역 신고를 한 자가 사용할 운송수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착지 보세구역 도착 다음 날까지 출발하기 전까지요. 출발 전까지 다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항공사가 국내 국제항 간에 항공기로 보세운송하려는 경우는 신고서는 도착지 세관에 출항 적재 화물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을 먼저 보시죠. LCL 화물 중 컨테이너에서 적출되지 않은 상태로 보세운송하는 경우 하우스 BL 단위로 신고해야 된다. 일단 컨테이너에서 적출되지 않은 상태로 보세운송이 된다고 하는 것은 따로 이제 봉인이 해제되거나 열리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우스 BL 단위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마스터 BL 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번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보세구역 출발 이후 차량 고장 등으로 운송수단이 변경되는 경우 사정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음 날까지 다시 배차 예정 내역을 신고해야 된다. 5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3번이고요. 보세운송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입니다. 일단 맞는 내용은 1번인데 양육과 동시에 차상 반출할 물품의 경우는 입항 후 하선 하기 장소로 반입되기 전이라도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은 일단 2번은 보세운송을 승인한 물품의 감시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운송 통로를 제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는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번 승인 신청인은 보세운송 신청에 관한 자료를 3년이 아니고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죠. 우리가 이제 관세법 12조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시행령 3조의 내용 중에서 보세 운송과 관련한 자료들
2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2년의 보관 기간을 같이 가져가는 것들은 그 보세 화물과 관련한 자료들이죠. 그 다음에 적재 화물 목록, 이런 자료들이 동일하게 보세 운송 자료와 함께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특정 물품 간이 보세 운송업자가 관리 대상 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검사 대상 화물을 하선 하기 장소에서 최초로 보세 운송하려는 물품은 보세 운송 승인 대상이 아니고 신고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 항공사가 국제항 간에 입항 적재 화물 목록 단위로 일괄해서 항공기로 보세 운송하려는 물품은 보세 운송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3번은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4번, 보세 운송 신고나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모두 골라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보세 운송업자, 그다음에 화주, 관세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보세구역 운영인이나 화물운송 주선업자는 보세운송 신고나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5번, 보세운송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물품으로 모두 맞는 것을 골라주시면, 즉 보세운송 절차가 생략되거나 보세운송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하는 물품들이 아닌 것들을 고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B번에 보세 공장에서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그런 경우는 일단 국내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서 관세 영역으로 나오는 것들을 제외하고 외국 물품 상태의 것을 보세구역 밖으로 운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세 운송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행자 휴대폰 중에서 반송되는 물품, 그러니까 외국 물품 상태인 여행자 휴대폰을 얘기하는 것이고, 반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보세 운송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수출 조건으로 판매된 몰수품이나 국구 귀숙된 물품, 이런 것들도 역시 보세 운송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인데, 나머지 것들은 보세 운송 절차가 생략이 되거나 아니면은 보세 운송 절차를 요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또는 보세 운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물품이요. 2번이 되겠고요. 6번 보시면은 보세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보세 운송 물품은 출발일부터 해상 화물 10일, 항공 화물 5일 이내에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냉장이나 냉동 화물 등 특수한 경우는 사전에 세관장 승인을 받아서 일반 업체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출발지 보세구역 운영인이나 화물관리인은 보세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경우 보세 운송 수단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물품을 반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 한 건의 보세 운송에 대해서 복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보세 운송 신고나 승인 신청 시 복수의 운송수단을 함께 기재해서 신고나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5번, 보세 운송업자가 보세 운송업을 폐업한 때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중에서 대부분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1번 같은 경우에 보세 운송 출발일부터 보세 운송이 시작되는 그 기산점이 언제죠? 보세 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 신청을 한 그 시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 운송 신고일이나 승인일로부터 해상 화물은 10일, 항공 화물은 5일 내에 목적지에 도착을 해줘야 된다. 그럼 7번, 보세구역 물품 반출입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시면, 일단 1번은 컨테이너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는 반입 신고는
하우스 BL 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 일단 마스터 BL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2번 동일 사업장 내 보세구역 간 장치 물품의 이동은 물품 반출입 신고와 보세운송 신고를 해야 된다. 중복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물품 반출입 신고를 하면은 보세운송 신고를 생략해도 됩니다. 이 신고를 가름할 수 있죠. 그다음에 3번 보시면은 BL 제시 인도 물품을 반출을 하려는 자는 화물관리 공무원한테 BL 원본을 제시해서 반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4번 보세 창고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6개월이 아니고요. 1년입니다. 1년 이상 계속해서 내국 물품만을 장치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5번 FCL 컨테이너 화물로 통관 우체국까지 운송하는 국제 우편물의 경우는 반출 승인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 부분도 통관 우체국까지 운송하는 국제 우편물의 경우 반출 승인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 그리고 출발지 세관장에게 제출을 해줘야 된다.